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굳게 믿고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ETF QQQ. 만약 이 투자가 사실상 상위 30개 기업에만 의존하는 속 빈 강정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최근 한 분석에 따르면 나스닥 100 지수에서 상위 30개 기업을 뺀 나머지 70개 기업의 1년 수익률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스닥 100이라는 이름에 안심하며 100개의 혁신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소수의 거대 빅테크 기업이 지수 전체를 혼자 힘으로 끌고 가는 극심한 양극화 장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대로 QQQ만 계속 사는 게 정말 최선의 전략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QQQ가 더 이상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적 근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더 큰 수익을 줬다가 빠지는 위험한 레버리지의 함정,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은 진짜 고수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대안 ETF까지 확실하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QQQ에 투자할 때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했으니 안전하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나스닥 100 탑 30 지수, 그러니까 딱 상위 30개 기업만 모아놓은 지수의 1년 수익률은 무려 29.23%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70개 기업만 모은 지수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 3분의 1 토막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QQQ에 투자하며 매년 내는 0.2%의 운용 보수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전체 수익률을 깎아 먹고 있는 70개의 기업들을 보유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100명의 선수가 뛰는 팀에 돈을 걸었는데 실제로는 30명만 골을 넣고 나머지 70명은 벤치만 데우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 김성민 과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과장은 QQQ가 최고의 기술주 ETF라고 굳게 믿고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나스닥이 최고점을 경신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QQQ 수익률은 생각만큼 폭발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했으니 안정적이고 좋은 거 아니었나?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낸 돈의 일부가 사실상 수익률을 갉아먹는 70개의 하위 기업들을 부양하는데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김 과장처럼 답답함을 느낀 투자자들은 결국 더 빠르고 화끈한 수익을 찾아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배 레버리지 상품 TQQQ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렸을 때도 TQQQ는 2021년의 고점 대비 무려 31%나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수는 전고점을 뚫었는데 3배를 추종한다는 상품은 아직도 물속에 잠겨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한계인 변동성 끌림, 즉 음의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용 보수는 어떻습니까? TQQQ는 0.86%로 QQQ의 0.20%보다 4배 이상 비쌉니다. 이 비용은 장기 투자 시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률을 잠식합니다. 물론 최근 한 투자자의 후기처럼 단기 상승장에서는 TQQQ가 QQQ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짜릿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시장이 잠시 횡보하거나 하락하기만 해도 계좌가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와 비싼 수수료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더 빨리 가려다 아예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QQQ의 숨겨진 비효율성과 TQQQ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니까요. 이런 시장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은 스마트 투자자 박진우 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부장 역시 QQQ에 투자하며 김 과장과 비슷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시장을 이끄는 건 소수의 기업인데 나는 70개의 들러리 기업에까지 돈을 내야 할까? 그는 시장을 이끄는 핵심 30개 기업에만 집중하면 어떨까? 라는 답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한 리서치 자료에서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출시한 QTOP라는 ETF였습니다. 이 ETF는 이름 그대로 나스닥 100탑 30 지수를 추종합니다. 불필요한 하위 70개 기업을 처음부터 걸러내고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에만 집중하는 훨씬 더 날카롭고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었죠. QTOP의 핵심 전략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나스닥 100의 성장 과실은 모두 챙기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부진한 기업들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겁니다. 이는 기존 QQQ가 가진 기술주 편중이라는 특징을 핵심 기술주 집중이라는 개념으로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QQQ는 버려야 할 투자처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경제매거진의 한 기사를 보면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계좌에서 최근 1년간 수익률 상위 10%를 기록한 진짜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상품은 여전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33.61%에 달했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QQQ, 즉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유효한 투자 수단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안정추구형 투자자를 위한 코어 위성 전략입니다. 기존의 QQQ 투자를 포트폴리오의 70에서 80%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20에서 30%를 QTOP로 편입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QQQ가 주는 시장의 안정적인 평균 수익을 기반으로 QTOP를 통해 시장 주도주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장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추구형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입니다. 만약 나스닥 핵심 성장성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QTOP를 핵심 자산으로 50% 이상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S&P 500을 추종하는 VO나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SCHD를 편입해서 기술주 외 다른 섹터로 위험을 현명하게 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술주 상승의 과실을 극대화하면서도 다른 산업 섹터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변동성을 관리하는 균형 잡힌 성장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최종 경고입니다. TQQQ는 절대 여러분의 장기 투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상품은 포트폴리오에 1년 이상 길게 담아두는 상품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응할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기적인 유혹에 빠져서 10년, 20년을 내다봐야 할 우리의 장기 자산을 잇는 최악의 실수를 막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맹목적인 추종을 멈추고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QQ는 여전히 훌륭한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QTOP라는 더 집중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등장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진짜 힘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나서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열어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QQQ를 QTOP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나에게 더 적합한 투자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QQQ와 QTOP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